한글은 단순한 알파벳에 불과하다. 일본어처럼 복잡한 의미체계는 없다. 도쿄대학교 언어학 박사과정 수석 타카하시 미레이가 한국 언어학 프로그램 첫 수업에서 당당히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강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일본 유학생으로서의 자부심과 학문적 편견으로 무장한 똑똑한 젊은 연구자. 그녀에게 한글은 과학적 깊이가 없는 단순한 표음 문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달 후 그 패기 넘쳤던 일본 유학생이 국제학회에서 한국어로 발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글을 얕보던 그녀가 왜 한국어로 사과하며 울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완전히 변화시킨 한글의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편견이 감동으로 바뀌는 놀라운 한 달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한글 단어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저는 도쿄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타카하시 미레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상당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출국 전날 밤 연구실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한글은 결국 표음 문자야. 일본어처럼 복잡한 의미체계는 없어. 며칠이면 다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의외였습니다. 공항 곳곳에 걸린 한글 간판들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습니다. 이게 과연 복잡한 소통에 충분한 문자일까? 한국 학생들이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이름을 한글로 써놓은 걸 보니 신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레이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문법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직관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온 한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미레이 씨, 한글이 어떠세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규칙적이네요. 하지만 일본어에 비하면 표현의 깊이가 부족해 보여요. 내일부터 시작될 한국어 수업에서 제가 얼마나 빨리 한글의 한계를 증명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 선입견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박진우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각자 한글에 대한 소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미레이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자신있게 일어났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어처럼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체계에 비해 표현의 깊이가 부족하죠.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우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미레이 씨, 한글은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과학이고 철학입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철학이라니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닌가 싶었거든요. 교수님, 문자는 결국 소리를 기호화한 것 아닌가요? 한글이 아무리 체계적이라 해도 일본어의 복합적 의미 구조를 따라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직접 한글의 원리를 탐구해 보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시죠. 일주일만 한글의 제자 원리를 공부해 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론이 맞다는 걸 증명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챕터 3 첫 깨달음.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박진우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미레이 씨,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부터 살펴보죠. 교수님이 칠판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써놓으셨습니다. 이 5글자가 모든 자음의 기본형입니다. 각각 발음할 때 혀와 입술,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요? 네, 직접 해보세요. 기역 소리를 낼 때 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느껴보세요. 저는 기역 소리를 내보았습니다. 정말로 혀뿌리가 목구멍 뒤쪽에 닿는 게 느껴졌어요. 니은은 어떤가요? 니은 소리를 내니 혀끝이 잇몸에 닿았습니다. 놀랍군요. 정말 발음 위치와 글자 모양이 연관이 있네요. 이제 모음을 볼까요? 아, 어, 오, 우, 으. 이 기본 모음들은 천지인 사상의 바탕을 둡니다. 천지인이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나타내는 철학입니다. 은은 땅을 의미하는 수평선, 이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을 의미하는 수직선이죠.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해 보였던 한글 속에 이런 철학적 체계가 숨어 있다니요. 그럼 소리에도 음양이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는 밝고 양성적인 소리, 어는 어둡고 음성적인 소리로 분류되죠. 이런 음성학적 분석이 15세기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적는 문자가 아니라 소리의 철학을 담은 문자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글은 문자이면서 동시에 음성학 이론서이기도 해요. 실제로 발음 연습을 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각 자음을 발음할 때마다 입 모양과 혀의 위치가 글자 모양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이건 기호가 아니라 구조네요. 맞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발성기관과 소리의 본질을 탐구한 과학적 구조물이에요.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의 복잡성이 깊이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글의 단순함 속에 훨씬 더 정교한 원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챕터 4 사회적 실천. 다음 수업에서 박진우 교수님은 한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레이 씨, 한글이 만들어진 목적을 아시나요? 교수님이 훈민정음 서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쓰신 글인가요? 네, 임금이 직접 백성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문자를 만드신 거예요. 당시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몰라서 법령도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제대로 호소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만드신 후에는 법률 문서도 한글로 번역해서 게시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작이었어요. 한글이 보급된 후 백성들이 직접 상소문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억울한 일을 호소할 길이 열렸다는 내용이었어요. 문자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 거네요. 그때 교수님이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레이 씨, 제가 아는 70대 퇴직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이 훈민정음 연구를 하시면서 발견한 실제 한글 편지가 있었어요. 조선 후기에 쓰인 편지였는데 글을 몰라서 딸의 결혼식에 한 줄도 써보내지 못했던 어머니가 한글을 배운 후 처음 쓴 편지였답니다. 교수님이 그 편지의 내용을 들려주셨어요. 내 딸아, 엄마가 이제야 글을 배워서 내게 마음을 전할 수 있구나. 그동안 말로만 표현했던 사랑을 이렇게 글로 써서 보낸다. 그 순간 교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 편지를 읽어주시면서 우셨어요.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문자가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라는 게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글을 너무 기술적으로만 바라봤다는 걸요. 한글은 단순히 언어학적 체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살아있는 문자였던 거예요. 챕터 5 몸소 느낀 한글. 교수님의 제안으로 서울대학교 언어학 실험실에서 실제 발음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미레이 씨, 이론으로만 알던 것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실험실에는 최신 음성 분석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받침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죠? 며칠간 연습을 계속하니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한글의 표기 체계였어요. 교수님, 한글로 다른 언어 발음도 적을 수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사과를 애플로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른 언어 발음에 꽤 가깝더라고요. 중국어는 어떨까요? 중국어 니하오를 한글로 니하오로 적어보니 이것도 비슷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범용성이 뛰어나네요. 한글은 세계 어떤 언어의 소리도 표기할 수 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과학적이라서 가능한 거죠. 실험실에서 여러 언어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일본어도 한글로 적어보니 오히려 발음이 더 정확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일본어 발음이 한글로 적었을 때 더 정확하게 들리네요. 그럴 수 있어요. 한글의 표기 체계가 더 정교하거든요. 받침 연습도 계속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받침을 구분해서 발음하는 게 처음엔 어려웠지만 며칠 후에는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글은 정말 언어의 범용 도구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더니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한글이 왜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는지 말이에요. 한글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글자 하나하나에 이런 정교한 음성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챕터 6 고백과 사과. 한 달 후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언어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했던 말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교수님, 제가 한국어로 발표해도 될까요? 한국어로요? 아직 한 달밖에 안 배우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 진심을 전하려면 한국어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발표 당일
국제학회장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니 심장이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온 타카하시 미레이입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하니 청중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저는 한국어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배운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한글에 대해 매우 무례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표음 문자에 불과하며 일본어에 비해 표현의 깊이가 부족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과학입니다. 인간의 발성기관을 정확히 분석해서 만든 체계적인 문자예요. 한글은 철학입니다.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음양의 조화를 추구한 깊이 있는 사상체계거든요. 무엇보다 한글은 사랑입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왕의 마음, 글을 모르는 어머니가 딸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해준 따뜻한 사랑이에요. 이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편견과 무지함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한글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신 박진우 교수님과 모든 한국분들께 감사드려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제 마음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챕터 7 완전한 변화. 학회 발표 이후 저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한글을 더 깊이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인사동에 갔을 때였어요. 한글 서예 체험관에서 붓으로 제 이름을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다카하시 미레이를 한글로 써보세요. 처음엔 붓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획 한 획 그어나가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다카하시 미레이. 이게 제 한국어 이름이네요. 지하철을 탈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듣고 지나쳤던 안내방송이 이제는 모두 이해됐어요. 다음 역은 종로 3가, 종로 3가역입니다. 저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단순한 소리로 들렸던 말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해되는 언어가 되었거든요. 거리를 걸을 때마다 간판들을 읽는 재미가 생겼어요. 김밥천국, 24시 편의점, 한국 전통 찻집 같은 간판들을 보며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한국 음식점에 혼자 들어갔을 때도 당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매운 거 괜찮으세요? 네, 좋아해요. 사장님이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한 달 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정말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잘해요? 그런 대화들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도 인터넷으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인사동에서 서예 체험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우와, 미레이 씨 한국어 실력이 정말 늘었네요. 감사해요.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운 문자인 줄 몰랐어요. 서예 체험에서 만든 작품을 액자에 넣어서 숙소에 걸어놨어요. 다카하시 미레이라고 쓴 한글 서예 작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도 한글로 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구나. 한국에 머무는 마지막 주에는 경복궁에도 갔어요. 궁궐 안의 한글 안내판들을 읽으면서 조선시대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세종대왕이 이곳에서 한글을 만드셨구나. 그때 정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셨다니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제 연구실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벽에는 한글 서예 작품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한국어 사전과 한글 관련 논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동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레이, 한국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한글의 진실을 깨달았어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걸요. 동료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 한글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글을 찬양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한글에 대한 세미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도쿄대학교 언어학과 전체를 대상으로 말이에요. 한글의 과학성과 철학적 배경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달 전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글을 얕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확신합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훌륭한 문자 중 하나라고요.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단한 문자야? 직접 한국에 가서 배워보세요. 저처럼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글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박사 논문 주제도 한글의 음성학적 원리와 동아시아 문자 체계 비교로 바꿨어요. 6개월 후 다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가는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레이 씨, 한국어로 인터뷰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 공통의 지적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세종대왕의 정신은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인터뷰 영상이 일본 방송에 나간 후 큰 제시도와 이계속 편집 반향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저는 한일 양국을 오가며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변화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가끔 제 연구실을 찾는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교수님, 정말 한 달 만에 그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나와요. 하지만 진실은 편견보다 훨씬 강하답니다. 한글의 진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저처럼 변할 거예요. 벽에 걸린 한글 서예 작품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제가 다카하시 미레이에서 한글을 사랑하는 미레이로 변한 이 여정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다고요. 한글은 제게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준 스승이자 진정한 학문적 겸손함이 무엇인지 알려준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다리였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선물이었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글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자라고요.